그들이 그 먼 칠불사까지 그 바쁠 때 달려간 까닭은 뭘까요?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의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여서 무언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회동을 했다. 공천 거래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같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 정치권 일파만파인데요. 함께 보시죠. 멀어요. 경남 하동 칠불사. 순천보다 좀 멀죠? 순천이랑 가까운. 바로 옆인가요? 굉장히 먼 칠불사.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당시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선 의원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됐죠. 그리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김영선,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 김 여사의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줄래? 이걸 타진했었다라는 의혹이 한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이 매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폭로 관련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고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에 올라와서 다음날 지도부와 논의했었다. 최종 딜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쁜 총선 한 달 전 이들은 왜 칠불사에 달려간 걸까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님. 네. 이 매체는 얼마 전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었던 매체고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아직도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 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근식 실장께서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 여사의 오지랖이다라고 논평을 하셨는데 2탄이 나온 거예요. 소위 칠불사 회동. 근데 이건 여사는 좀 뒤로 빠진 모양새고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혹해서 칠불사까지 달려갔지만 막상 김영선 당시 의원이 내세웠던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서 에이 별거 없네라며 개혁신당 1번 비례대표를 안 줬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있었던 그 보도를 했던 매체가 동일하게 이제 제 2탄을 폭로한 거죠.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은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에는 그 당사자였던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했었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다.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칠불사 회동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 등은 그 캡처본을 봤다는 건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체가 없었던 것이 캡처본은 있구나. 이야기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그렇죠. 여사가 옮기라고 했던 김해로 예. 출마하시는 건 어떠시냐. 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김해 출마 선언을 했지만 광속 탈락, 컷오프 됐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캡처본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제 2탄에서는 새로운 사실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도 제가 1탄 폭로했을 때도 만약에 주고받은 문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발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캡처본에 지금 진짜 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완결성이 없어서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김해로 옮기라는 것과 함께 주목해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 옮기면 우리가 알아서 정책을 맞춤형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나간 오지랖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오지랖을 넘어서 개입이라는 걸로 이제 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이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새로 의혹이 커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캡처본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게 오지랖이 아니라 공천 개입의 정황까지도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전선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서 갑자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부적절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인 해명을 해야 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김용태 의원님, 제가 궁금했던 건 김영선 전 의원의 행동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여부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에 따르면, 해명성 입장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을 이준석 전 대표 등에게 제시하면서 이른바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순위 1번 내지 3번을 달라. 이준석 대표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적대 관계에 있었던 개혁신당으로 가서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테니까 비례대표 선순위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른바 공천 뒷거래를 요구했다라는 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물론 이것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개혁신당이 창당을 하면서 일부 개혁신당의 이제 주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공수표를 날릴 때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어려울 것 같은 의원들이 뒤에선 접촉은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것 같고요. 이 기사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하나의 꼭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개혁신당의 공천 거래 의혹이 두 꼭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텔레그램을 봤던 이준석 의원도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네.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원들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사를 향해서 V0니 뭐 V1이니 맨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데, 그런 권력자가 나섰는데도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이 그만큼 공정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은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일어나갔다라는 게 방증된다라는 거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개혁신당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김영선 전 의원께서 비례 1번, 3번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계속 지금 해명들이 엇갈리는 게, 만약에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뭐 5번이든 7번이든 3번 바깥에 있는 번호 후순위권에 대한 거래를 제안했더라면 그때는 응했다라는 말씀인 건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자체가 새로운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라고 출범한 정당인데, 이렇게 뒤에서 공천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한번 좀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이 1번이나 3번이 아니라 5번 내지 7번을 요구했다면 개혁신당에서는 줬을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먼저 어제 낸 이준석 의원의 입장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사실이 아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제시한 거다. 개혁신당은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불사에 간 것도 맞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 류의 딜을 시도했던 건 맞다. 1번을 요구했던 것도 김영선 전 의원의 기대와 요구였다. 개혁신당은 들어보니 별거 아니라 안 줬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의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었고요. 논란이 더 커지자 오늘도 이준석 의원은 입장을 냈습니다.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의 이른바 공천 뒷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커지자 칠불사에 간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선 의원 측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종용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내려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서울에 언제 온지 물러오니 계속 칠불사에 있다고 해서 가지 않고는 캡처를 못 봐서 내려갔다. 새벽 1시에 내려갔다. 차 마시고 대화하고 운전자 휴식 후 새벽 4시에 바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빈약하다. 완결성이 없다. 당시 김해 컷오프 결과도 안 나왔고
창원에 신청했다는 사람 결과도 안 나왔다.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에는 내가 현장에서 거부했다. 이준석 의원은 연일 어제와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7불사 와야 캡처 사진을 보여준다기에 만났다라고 7불사에 갔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세세하게 좀 따져볼 텐데 이준석 의원은 뭔가 이 텔레그램 캡처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먼 7불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요구가 비례 1번 이건 또 뭐야? 라고 해서 천하람 의원만 남겨두고 올라왔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 공천 거래 의혹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지점이죠. 네. 처음에는 기대를 하고 내려갔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나 내려가 보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 그리고 심지어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올라왔는데 일본은 정당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천하람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남아가지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지점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 5번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럼 5번 이후에 좀 전에 일컷개발사 말씀하셨던 5번이나 7번은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또 다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적절한 측면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당시에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모셔야 이 결국에는 그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됐던 것이고 그게 5명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국고 네.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필요했고 심지어 여기에는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충족된다고 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큰 기대를 안고 갔으나 결국에는 불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편한 측면, 정말 부적절한 측면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찾으러 온 거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찌 개입했고 자신을 어떻게 나는 했다는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관심도 없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지. 그날 오후에 금태섭 후보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어요.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 위층에 있던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때 정책위 의장을 할 때니까 예. 모였었고요. 몇몇 사람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폭로는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그거로 비례대표 1번을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받으면 아마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힘들어질 거다. 집권 세력에 대한 치명타는 분명히 되겠지만 개혁신당하고는 맞질 않는 것 같다. 순수성도 훼손되고 그리고 개혁신당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김종인 당시 이 공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번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고 본인까지 찾아왔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부인까지 찾아갔다. 그래서 부인께서 오히려 김영선 당시 의원을 크게 꾸짖으면서 돌려보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관심도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나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나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려고 했었던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개혁신당 판단으로는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현 변호사님 굉장히 집요했네요. 예를 들어 이 김해로 지역을 바꿔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이어보려 했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컷오프를 당했고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공천을 받아보려고 7불사 회동까지 주선했지만 현장에서 이 대표 얘기에 따르면 불발이 되자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1번이 안 되면 3번 달라라고 요구했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 의혹 때 예. 어디 수산시장 가서 네. 수조물 드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본인 생각으로는 추정컨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날 배신해 이런 억울함이 컸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수조물 떠 드실 때부터 왜 정치를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이분이 공천되는 과정도 의아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분이 갑자기 특별한 연고도 없는 창원에 공천이 되지? 이때부터 다시 이 의혹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공천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이 공천 개입 문제가 2024년 총선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2022년 5월 9일, 5월 10일의 상황은 보도 내용에 의하면 더 구체적입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고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24년까지 이어진 것인데 제가 보기엔 이 본질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 공천 거래가 아니라 공천 개입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사실관계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김용남 전 의원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이미 29일 날 만나서 3일 동안 이 문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갔고요. 이게 이 제보를 터뜨렸을 때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게 비례대표 1번 내지 3번의 순위권에 해당되는 것을 줬을 때 과연 개혁신당에게 무엇이 유리할 것이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기보다 개혁신당의 총선에서 최소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원내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문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7불사에서 뭐 회동을 하고 그리고 3월 1일까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김영선 의원의 비례 공천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봤던 문제는 자당의 이해관계만 봤던 거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터트리고 김영선 의원을 받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았던 거고 그래서 묻힐 뻔한 사건이 된 것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오지랖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거 진보 민주당 어떤 정권을 보더라도 영부인이 공천 관련된 언급 자체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이미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의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비록 컷오프로 불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봤는데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개혁신당도 선거 때 뭐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꽂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뭐 완결성이 되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다라고 보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겠네라는 정도의 느낌에. 개입으로 보기엔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총 3단계 정도인데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과 개입이 아니라 결국은 불발됐고 오히려 이 개혁신당이 이 이슈를 빌미로 이른바 공천을 뒷거래하려 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김영선 당시 의원의 집요한 권력욕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선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